네, 반갑습니다. 6월 28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네,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 다시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상승, 왔다 갔다 계속하고 있죠. 변동폭도 크지 않습니다. 다우지수가 플러스 0.09 상승이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0.3%, S&P 500은 0.09 상승입니다. 일단은 상승했다 쪽에 위안을 삼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종목 간의 변동성 여전히 뭐 좀 부담스럽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올라가려는 것인지 내려가려는 것인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글쎄요, 뭐 이제 뭐 빅 이벤트 대부분 끝났고 2분기가 끝나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 많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또 시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6월의 마지막이고 월말, 그 다음에 분기말, 반기말, 뭐 주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가 조금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은 되겠습니다.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네이버 웹툰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예, 네이버 웹툰이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서 이제 글로벌 산업으로 인정된다. 뭐 공략을 강화하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네이버 웹툰의 모 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 요게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서요. 단기적으로 급등세 좀 보였습니다. 상장하자마자 지금 한 10% 정도 올랐다고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포지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그죠? 네. 미국 나스닥 등판, 네이버 웹툰 첫날 10% 급등. 자, 요게 이제 좀,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동안 네이버 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부분에서 실망감을 좀 가졌던 분들이, 요놈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긍정적인 상황이 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같은 네이버잖아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영향이 있을 수 있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제 얼마만큼의 기대치를 좀 가질 수 있을 것인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아무튼 네이버 웹툰을 글로벌 시장에 상장을 시키면서 이제 성공적으로 기대치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이버가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어서 주가 반등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보여지긴 합니다. 자, 일단은, 잘 올랐다는 게 중요한 모습이고요. 공모 가격이 이제 희망 범위 상단인 주당 21달러에 형성이 돼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기도 했었다. 근데 이거 쿠팡 이야기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쿠팡도 네, 아주 뭐 대박을 치면서 상장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는 뭐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다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상태에 좀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첫 상장은 기대감이 좀 있고 또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할 수는 있겠죠. 이 이후의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뭐 웹툰 쪽으로 보면 이제 뭐 미스터 블루 뭐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근데 장기적 관심에서에 대한 부분보다는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단기적 포지션에서의 어떤 움직임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요것도 있네요. 삼성, SK, 현대차, LG 하반기 실적 못자 임원들이 뭐라고 했을까? 올 상반기가 기대보다 좋지 않습니다. 하반기요? 글쎄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삼성전자는 이제 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전망했지만 전작에 비해서 1.15배 뭐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뭐 등등등. 네, 이것도 역시 안갯속이다.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조금 뭐랄까 좀 컴다운해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죠. 좀 진정해 이런 식의 느낌인 것 같아 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어쩌고저쩌고. 네, SDI는 전기차 수요 감소에 따른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약간 애매하다. 네, SK그룹은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네, SK는 지금 현재 2분기 5조 원가량의 영업이익 예상되고 있지만 다른 그룹의 이 SK그룹 내에 다른 계열사 형편이 좋지가 않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죠. SK 하이닉스는 일단 괜찮은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LG그룹 같은 경우는
이 LG에너지솔루션이 네, 이익 감소 요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되겠죠. LG전자는 실적 잘 나와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보니까 이제 2차 전지를 좀 품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네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영업이익이 50% 전후로 떨어질 것이다. 이 철강 업종도 안 좋은 상태에서 전기차까지도 눌러주고 있는 상태라서 애매해지는 부담감이 좀 있었다라고 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그래서 뭐 아직은 잘 모르겠다. 네. 글쎄요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룹 전체로 봤을 때 그러는 거죠. 그죠? 네.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근데 여기 어디 있어요? 네. 현대차 이야기가 따로 안 나온 것 같죠? 여기 있네요. 그나마 상반기에 선방한 곳은 네, 현대 기아차 그룹이다. 하반기에도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크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죠.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뭐 부담감은 있겠습니다만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질 만한 내용은 없지 않겠나 생각을 좀 돼보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 증시 이야기가 나온 게 없나요? 네. 여기 있다. 그죠? 네, 뉴욕 증시 PC 기대하며 강보합. 제 제목하고 똑같네요. 네. 다만 이제 3대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다. 그런데 분기 말을 앞두고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진 듯 상승폭은 강보합 수준에 그쳤다. 차익 실현. 뭐 일단은 상반기가 지나면은 리밸런싱, 즉 뭔가 이제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약간 그런 거거든요. 이제 마무리하는 어떤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마무리하는 입장에서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은 좀 덜어내고 너무 떨어진 것은 조금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확정치는 완만하게 나타났다. 1.4%. 이거 낮죠? 괜찮은 거죠. 근데 잠정치 1.3보다는 높은 수준이라서 나쁘진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과 비교하면 1분기 성장률은 둔화했다. 그래요. 뭐 어느 시점에다가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완만한 성장률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침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연준이 현재 계속적으로 발언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한 차례로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있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감소를 했다라고 되면서 고용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어떤 이런 부분들은요, 경기가 좋아요 라는 식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또 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춰줄 수 있는 상태가 좀 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내구재 수주가 계속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은 네,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고, 경기가 좋아진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간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나올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중요한 건 요거예요. 5월 개인 소비 지출. 우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지만은, 이제 미국장은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만약에 이 근원 PC 가격 지표가 원만하게만 나와준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망스럽다면 주가는 변화를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연준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진행하는 내용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특징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자,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10% 정도 올라오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자, 요게 이제 네이버 쪽으로 약간 네, 긍정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자, 마이크론은 7%게 급락했다 이건데, 마이크론 이야기 나온 게 따로 있을 거예요. 네. 요 정도, 네, 요 정도는 요 정도 보고요. 네, 마이크론 이야기 나온 게 또 따로 있을 겁니다. 이것도 먼저 볼까요? 테슬라는 0.53% 상승했고, 니콜라는 13% 폭락했다. 이 니콜라는 왜 빠지는 거죠? 특별한 재료가 없었다. 호재가 없고, 악재도 없다. 뭐 등등등인데, 미국 증시가 조금 올라가면서 테슬라가 올라갔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내용이네요. 자, 근데 니콜라는 14% 가까이 폭락했다. 왜? 뭐 때문에? 이유가 명확치 않다. 이유 없어? 니콜라는 최근에 30대 1 주식 액면 병합 이후에 연일 급락하고 있다. 액면 병합은 주식 액면 분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쩌고저쩌고, 네.
꼼수네요. 네. 주가가 1달러 미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꼼수. 이게 결국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었던 주식을 억지로 살려놔가지고 그런 것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니콜라의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리비안도 조금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면 좀 내려가는 게 맞긴 맞습니다. 네. 마이크론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니콜라는 이제 진짜 끝나나 보다, 그죠? 네. 은행주들 실적도 괜찮게 나오네요. 4대 금융지주 2분기 순이익 10% 증가, 연간 사상 최대 전망. 요거 은행주, 금융주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지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은 일단 하반기까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6월 달에, 이번 달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다라면 은행주들의 실적은 점점, 네, 감소하는 추세로 더 일찍 진행됐을 텐데, 아직까지는 사상 최대치, 네, 은행들 돈 잘 벌고 있네요. 네. 그 부분 있고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특이사항은 다른 건 없어 보이죠. 뉴스가 이렇게 없어요, 요즘에는. 네. 요거 한번 보자고요. 마이크론 실적 전망에, 급락했다. 이 마이크론이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정말 많느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기대 못 미친 4분기 실적 전망이라니. 볼게요. 네. 마이크론은 전 거래일 대비 이제 7%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좀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도 살짝 내려갔죠. 네. 자, 지금 장 마감 이후에 주가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자, 지난 분기요. 네. 이 3월에서 5월까지의 매출이 68억 10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62센트였다. 자, 근데 예상치가 66억 7천만 달러였고 51센트를 웃도는 규모였다. 이게 실적 실망이야? 자, 그 다음에 4분기, 이제 이 다음 분기입니다. 다음 분기 실적, 매출은요, 76억 달러. 매출이 68억 달러에서 76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자, 주당 순이익은 1달러가 넘어갑니다. 62센트에서요, 1달러 넘어갑니다. 근데 뭐가 실망이었냐? 시장은 마이크론의 4분기 매출이 80억 달러를 넘어갈 거로 예상했는데 왜 76억밖에 안 나오냐. 네,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네. 우리는 더 많이 실적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나와? 왜 그밖에 안 증가 안 해? 나 보너스 1000만원 받을 줄 알았는데 왜 500만원밖에 안 나왔어? 이게 기분 나쁜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야, 이 예상치가 이게 지들이 이제 과도하게 했던 거 아니야? 네.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AI 관련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다. 네, 매출이 80억 달러를 넘어설 까 예상했는데 그거 안 되니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팩트만 봅시다. 제가 항상 뉴스나 이런 것들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그래서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라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실적 증가하고 있나요? 네, 증가하고 있군요. 그럼 된 겁니다. 네. 더 볼 게 뭐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계속 사상 최대 실적 뭐 이런 것도 나오게 될 텐데, 이게 실적 실망감이 아니라, 그냥 단기에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좀 단기 과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계속 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 계속 그 이야기 했었단 말이죠. 그것들 때문에 주가 좀 밀리는 것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는 게, 네, 맞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네, 이게 뭐, 좀 빠지는 거는 크게 이거 실적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떨어지면 이거 도대체, 네,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다. 그죠? 소외전 엔터주 반등은 언제쯤, 글쎄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죠? 네. JY페인터가 엄청 오래 무려 44.9% 떨어졌어요. JYP. 이게 작년에도 떨어졌잖아요. 엄청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YG 엔터테인먼트 26%, 22%, SM 17%, 하이브 14.9%. 하이브는 그래도 이제 방탄소년단들 이제 조금씩 제대하고 그러면은 괜찮은, 올해가 이제 네, 고통의 마지막 주간이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엔터주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특히 이제 JYP 같은 경우가 안 좋고, 네, 그런 모습인데, 이 K컬처에 대한 글로벌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수출 실적이 확대하고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이 화장품주 뭐 등등등 다 이어가고 뭐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엔터주 왜 이렇게 못 가는 거야? 라는 식으로 되는 거죠. 네.
왜 이렇게 못 가는 거야? 개인 투자자들은 근데 여기다가 엄청나게 사들였는데, 지금 추세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안 좋아요. 뭐, 이제 음원, 공연, 콘텐츠, 여러 측면에서 실적 성장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단계가 좀 너무 올랐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좀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실적에 대한 이 부분들이 실제로 나타나줘야지만이 추가된 상황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엔터주들은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서 주가가 급등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들,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하게 돌리려면 뭔가 새로운 계기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지금은 약간 인기가 좀 식은 듯한 느낌이 좀 있죠? 네. 자, 요거 하나만 볼까요? 옆에 나온 사이드 뉴스인데, 예금자 보호가 1억 원으로 늘어난다. 그지? 우리나라는 이 금융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저거 해줘야 돼요. 1인당 5천만 원에 묶인 예금자 보호 한도. 이거 좀 더 올려야 되는데, 네, 한도 비율을 조금 올렸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이제 5천만 원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를 높이게 되면,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은행주들에게 부담이 돼요. 네. 예금자 보호에 매년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도 커지고요. 또, 저런 거 있죠. 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는 이제 비상 자금 이런 거 또 가져가야 되고, 네, 은행들이나 이런 쪽에서 안 좋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이거는 돈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네, 1억도 안 된다는 건 좀 아직 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고요. 어디 보자. 요즘엔 뭐 불법체 요 리딩방, 네, 해외 상장 요 기업들 때문에 사기 많이 치고 있다니까 이런 거 사실 속는 분은 없죠? 네, 속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는 네, 특이상 요거 하나 봅시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면 가능성이 있다. 전면전 가능성에 또 유가가 올라갔다. 유가 올라가면 또 안 좋죠. 네. 이스라엘 이제 그만해라. 이제 진짜 좀 적당히 좀 하자. 이제 이 중동 지역 분위기 계속 이렇게 해놓으면은 좀 답답하네요. 그죠? 네, 레바논 국경으로 집중 배치되는 등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도 사실 이제 그만해라라는 식의 어떤 느낌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동 지역의 불안감을 계속 고조시키게 되면, 진짜 이제 좀 평화롭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합시다. 네, 이제 그만하자. 이제 말 통하시는 분 가서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만하라고. 네, 성투사가 그만하라고 했다 그래. 네. 야! 그만해! 이렇게.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요 정도 볼게요. 뭐, 뉴스가 별거 없죠? 네, 뉴스 별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저 배당에 대한 중간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서 배당 때문에 올라간 종목군들은 뭐 오늘까지도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 더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 보시고 뭐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6월이 마무리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7월달 들어섰을 때 기대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반도체 쪽은 여전히 조금 애매한 모습이긴 한데 마이크론이 떨어져 버렸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반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엔비디아는 많이 안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봐봐야지 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지금 여전히 혼조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본다라면 네, 좀 천천히들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최대한 천천히 그 탄투자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들 만들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아침 시황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이따가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